자, 4장 3절. Matrices of Linear Transformation. 자, 선형변환에 대응하는 행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선형변환 T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벡터 스페이스 V의 기저가 알파고, 벡터 스페이스 W의 기저가 베타라고 할 때, any ordered basis라고 합시다. 그럴 때, 잘 생각해 봅시다. T of V1. 그러니까 저 V의 기저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자, V1의 이미지를 쭉 구해보면 그 이미지들은 W 안에 있으니까 W 안에 있는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T of V2도 마찬가지로 WI들의 1차 결합으로, WVN도 그 WI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걸 다 생각해 본다면, 한 줄로 쓰면 T of VJ는 summation of alpha, AIJ, WI.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모든. 결국은 요것들, V1, V2, Vn의 이미지들로 T의 모든 이미지들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봅시다. 그럼 일반적으로, X가 V 아래에 있는 벡터니까 기저의 원소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T of X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T가 선형변환이니까 풀어 쓸 수 있고. 그럼 T of VJ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이미지가, WI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X의 임의의 벡터, V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 X의 이미지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이걸 잘 풀어서 생각해보면, 요 W라는 벡터에다가, 요걸 잘 보면은, 요 의미를 잘 보면, 요걸 베타 기저에 대한 벡터 표현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요것이 W의 기저니까 요 개수들만으로 쭉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개수들만 위치를 차지하는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 개수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런 행렬 곱하기 요 벡터 X 요렇게 나눠서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건 뭐냐면 요 임의의 벡터 X의 기저 VI에 대한 벡터 표현이죠. 즉, X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with respect to the basis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행렬을 A라고 놓으면은, 즉, T of X의 베타 표현은 A에다가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벡터 표현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죠. 자, 이 관계가 결국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 of X를 구하는 것은 이 행렬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은, 그러면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봅시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제 스탠다드한 기저,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 또 m 스페이스 사이에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그런 거 행렬 표현을 이렇게 찾아낸다면, 그러면 이제 요것과 이제 일반적인 선형 변환과의 사이의 관계들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게 이 도표예요. 자, 어쨌든 A of X를 이렇게 표시한다면 요건 그럼 어떻게 구했나? 요 구한 걸 가만히 보면 요 개수들 A11, AMN, AN1N, AMN 요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게 각각 요 이미지들에서 나온 개수, 요 첫 번째 벡터 요 이미지요. V1의 이미지들의 베타 표현, 요거의 코에피션트들이, WI에 대한 코에피션트들이 바로 요 퍼스트 벡터였죠? 요거였죠? 요 개수. 요것들은 뭐였냐면, 요 VL의 이미지에 WI들에 대한 1차 결합할 때 그 개수들이었다고. 그 벡터 표현인 것이죠. 즉,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 각각 요 이미지들의 벡터 표현 with respect to the basis in W, 즉 베타에 대한 표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즉 A를 구하는 게 이제 심플해진 거잖아요. A를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A 첫 번째 컬럼은 이렇게 구하고 두 번째 컬럼은 이렇게 구해서 그걸로 행렬을 만들면 A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A를 만들어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표준 기저에서 이제 상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기저를 다른 일반적인 기저로 바꿔줬을 때 또 이
W에서의 또 다른 기저 베타에 대해서 표현됐을 때 이것도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가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도 행렬 표현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표준 기저에서. 그러니까 표준 기저에 대해서 먼저 행렬 표현 A를 구해놓고 그리고 다른 것들 사이에 그 기저를 바꿔줬을 때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을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기저가 다르면 기저에 다른 그 행렬 표현들을 구할 수 있죠. 요들 사이의 관계가 뭔가? 요들 사이의 관계가 뭔가? 요들 사이의 관계가 뭔가가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닮음 행렬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걸 가기 위해서 자, 정리 8.2.2를 보면 이게 자, 선형변환이고 두 기저일 때 A가 또 A 프라임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기저에 대응하는 그런 행렬 표현이라고 하면 요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다음과 같이 A 프라임은 P 인버스 AP 되게 하는 행렬 P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걸 전이 행렬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 RN에서 RN으로 갈 때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들이 인트로덕터리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배웠고 그걸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요겁니다. 요 행렬 표현과 요 행렬 표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표준 기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첫 번째 요 P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 A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 행렬을 Q라고 하면은 요 Q는 요 P라고 하면 요 P의 임용은 거꾸로 가는 Q인데 Q를 잘 찾아보면은 요거의 역행렬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P 인버스가 돼서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요거다. 요 A 프라임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표준 기저에서 표준 기저로 갈 때 요 A만 구해놓으면 그 다음은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탠다드한 것만 배운 이유가 있죠. 그것만 잘하면 기초만 튼튼하면 응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정의가 뭐냐면 행렬 A가 T에 주어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에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다 또는 어소시에이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요게 더 맞는 말이에요. T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구한 게 바로 그 매트릭스 A가 선형변환 T로부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기저를 보내서 그 이미지를 코에피션트를 계수로 하는 그런 행렬. 그 행렬 A가 바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고 그 행렬 표현을 이런 식으로 써요. 왜냐면 알파 기저에서 베타 기저로 갔으니까. 그렇죠? 알파 기저들에 있는 VI들에 의한 표현을 WI들에 대한 표현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알파 쪽 기저들에 있는 표현에서 베타 쪽 기저들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리고 만약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기저가 똑같으면 그냥 심플하게 그냥 요 알파에 대해서는 그냥 알파 하나만 써줘요. 아래 위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돼요. T of X, 베타는 요 T of X의 베타 기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X 벡터의 알파에 대한 그 벡터 표현에다가 요 행렬을 곱해준 거랑 같아져요. 여기 가만히 보면 요 알파하고 알파가 상쇄되면서 베타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요 X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알파는 없어지고 베타만 남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식이 성립돼요. 그리고 요 행렬은 어떻게 구해요? 아까 봤듯이 이런 식으로 VI의 이미지들을 WI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했을 때 그 개수들로 마지막 컬럼은 VN의 이미지를 WI들의 1차 결합으로 했을 때 그 개수들로 하는 컬럼 벡터들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 중에 특별한 예가 요 아이덴티티 웹이에요. 그냥 V에서 V로 가는데 모든 X가 X로 보내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구해보면 기저를 V1, V2, Vn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내니까 V1이 V1으로 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그 다음에 VN은 VN으로 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그럼 요거를 여기서부터 요 개수들만 갖고 행렬 표현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하고 0만 쭉 1이 되고 여기는 0, 1, 0, 0, 0, 1, 0, 0, 0, 0 마지막에 0, 0, 0, 0, 1이죠. 요 행렬이 어떤 행렬이 되죠? 이게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핑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행렬이 아이덴티티 행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폴리노미알 1차 이하의 폴리노미알들의 집합에서 2차 이하의 폴리노미알들의 집합으로 가는 이런 함수를 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수하고 1차식이 있고, 여기는 요거에 의하면 모든 상수에도 다 x를 곱해버리니까 0벡터 말고는 상수가 없죠. 그러니까 x였으면 x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0하고 x의 개수를 가는 폴리노미알들과 x제곱까지 포함하는 폴리노미알들로 표현이 되죠. 어쨌든 알파를 이렇게, 베타를 이렇게 기저로 놓는다면, 그러면 그 1의 이미지, 2의 x의 이미지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그것들은 요 기저의 베타 기저에서는 이렇게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0, 1, 0이 여기 오고 0, 0, 1이 다음 컬럼에 와서 요 t의 알파에서 베타로 하는 행렬 표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그젬플은 더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저를 주고 스탠다드 기저에 대해서, 그러면 요 행렬을 구하라. 요 t의 행렬 표현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t of E11을 구하고 t of 01의 이미지를 구한 다음에 그것이 1차 결합, 이 아이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면 1, 0, 2가 첫 번째 컬럼이 되고 2, 0, 3이 두 번째 컬럼이 돼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행렬 표현을 구할 수 있죠. 만약 기저를 다시 이렇게 바꿔주면, 요 순서를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E1, E2, E3가 아니라 E3, E2, E1이라고 오더드 베이스 있으니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순서를 바꿔주면 모양이 좀 바뀌어지겠죠. 순서를 바뀌어주니까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요 순서만 바뀌었죠? 세 번째 것이 첫 번째로 왔잖아요? E3가 제일 앞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E3가 제일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E2는 그대로 있고, E1이 제일 뒤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간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더드 베이스에서 이 순서가 바뀌는 거는 그냥 컬럼을 바꿔주는, 로우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정해서 딱 하나로 고정해서 그냥 진행시키면은 논리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베이시스 알파에 대한 그런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t를 이렇게 정의해 줬다고 하면 그러면 요 조건만 주어지면 임의 벡터들에 대해서 뭐든지 다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이미지들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것들의 행렬 표현은 -1, -1, 그 다음에 1, 2가 바로 컬럼들로 돼서 구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어떤 경우가 하더라도 그 표준 기저들의, 그러니까 표준 기저가 아니라 주어진 기저들, 알파에 있는 기저들에 대한 이미지들만 생각해서 그것들의 1차 결합을 해서 개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연립방 정식 하나만 풀면 각각의 컬럼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개수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 리마크가, 자, V하고 W가 벡터 스페이스 위드 베이시스 알파 앤 베타라고 한다면, 그리고 T가 linear with the matrix representation, 그 linear transformation matrix representation, 요렇게 A로 주어진다고 하면, 그때, 요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커널과 이미지가 각각, 이 A의 널 스페이스와 또 각각 A의 컬럼 스페이스와 아이소모픽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게 아이소모픽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원투원 온투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때 그 테크닉은 뭐냐면 요 매핑을 T를 뭐로 잡아주냐면, 매핑을 뭐로 잡아주냐, 하나만 존재하면 되니까, 아이소모피즘 걸 찾아주면 매핑이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매핑을 잡아줄 때 네이처럴 아이소모피즘으로 잡아주면 V에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 표현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E1의 이미지를 이쪽에 스탠다드 베이시스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하고 E2의 이미지를 이쪽에 EI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하고 해서 만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원투원 온투인 바이젝티브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소모픽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그 중에서 특히 요 V하고 W가 각각 RN과 RM이면, 그러면 이 커널하고 아이소모픽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아져요. 이게 완전히 똑같아지면 바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앞에서 배웠던 랭크 널리티 정리를 이렇게 다른 차원의 랭크 널리티 정리로, 선형 변환에 대한 랭크 널리티 정리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Q&A에서 본 겁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젝티브 바이젝티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Q&A에서 풀고 있고. 자, 이게 1장 4절의 마지막입니다. 질문 있으면 1장 3절에 대해서 질문하세요.